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의 시간이 좀 일찍이라서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강의를 시작한 거니까요. 유종의미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논어 강독을 앞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기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논어는 지금 진도가 이제 1년 한 2주 된 셈인데 중간에 이제 방학도 좀 있었고 그래서 반을 못 했어요. 한 반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이 안 돼, 못 나갔네요. 지금 이제 제8편, 태백 제8편 할 차례죠?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서당에서는 날마다 배웠어요. 날마다 배우고 또 전날 배운 거 외우고 시작하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라 더구나 그 옛날식으로 하면은 한 사람 한 1대1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진도도 다 다르고 책도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하고 진도가 빠른 사람은 어느 분한테는 빠르고 어느 분한테는 늦을 수도 있고 양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제 손으로 논어는 공자께서 제자들과의 생활, 학문, 또 천하의 그 다음에 정치, 이러한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공자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군자와 군자를 위한 책이다. 유교에 있어서의 인격적인 모델은 군자예요. 기본 모델이. 그리고 최고의 궁극적인 인격의 모델은 성인이고요. 그러니까 유교는 성인에서부터 군자까지, 군자에서부터 성인까지의 그 인격을 말하자면 가르쳐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책이 그 공자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논어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유교에 있어서의 논어는 기본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경전에도 또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논어는 공자의 주된 생각 사상으로서 어지린 자 인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논어의 문장 20편에 약 한 편에 한 20장, 10편, 20장씩의 문장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는 400여 문장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세어보니까 이제 어지린 자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또 군자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근데 이제 제가 손으로 세고 그랬던 건 한 번 세고 그냥 말았는데 어지린 자가 한 100번 또 이제
군자라고 하는 말씀이 87번인가 내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오늘 오다가 이제 그 선인장 윤선수 그 동학께서 컴퓨터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106번, 107번 나오더라. 그런 말씀을 들어서 교재 인이 106번, 그 다음에 군자가 106번. 군자가 106번, 어지린자가 107번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는데,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공자의 근본 사상은 어진일입니다. 인을 좀 더 확대한다면 사랑이고, 사랑을 더 확대한다면 박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의 대자대비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씨는 삼교가 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그 씨앗을 강조한 것이 바로 유교고요.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 넓이, 그 크기와 양을 무한대로 펼쳐서 보려고 한 그러한 결과론적인 입장에 목표를 둔 종교는 불교나 기독교는 하나는 박애, 넓을 밖에 사랑했다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박애고, 그 다음에 불교는 대자대비라고 해서 큰 사랑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큰 사랑도 사랑의 시인, 마음 시인, 어질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자기 부모에 대한 사랑이 기본이 돼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부모까지 파급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부모나 내 부모나 똑같이 크게 사랑하자 하는 거하고 그 방법론적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이고 조금 단계적인 사랑을 주장한 쪽이 유교다. 그래서 유교는 현실적인 생활, 특히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 인간의 도리를 한문으로 말하면 사람인자, 길도자, 인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근데 인도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근거는. 그럼 인간의 도리가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뿌리가 천도고 지도예요. 그래서 천도 지도를 떼어내버리고 인도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근거가 박약하고 또 그 도덕적 그 규범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하나의 인간적 차원의 약속 정도로 이렇게 전락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 근거로서의 천도 지도를 우리는 중요시해야 된다. 근데 천도 지도를 중국의 유학은 처음부터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국 유학 자체가 뿌리가 동이에 있기 때문에, 요순에 있기 때문에, 또 복해실동시에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천도 지도가 처음부터 무시되어진 건 아닌데, 소홀히 되어진 건 아닌데, 그 주나라 때 와서 이것이 1차적으로 중국화, 다시 말하면 천도 지도는 중요시 안 하고 인도만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1차 중국화의 과정이 주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라고 하는 3대 중에서 주나라 때 그렇게 됐고,
문왕무왕 주공이 사실은 주초에 있어서 가장 그 성인인데 그분들이 천도지도보다는 인도를 강조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천도와 지도는 소홀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중국, 그것을 중국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인문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주제를 바꿨다는 점에서는 그것이 중국 쪽에 중국은 공간 가운데 중자가 공간의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위주의 그러한 사고를 천하 위주의 사고 공간이라면 천하죠. 천하 위주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 중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중심국가다 해서 그 중심에 있는 지역적으로 중심에 있는 나라다라는 뜻에서 중국이라는 말이 일차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했기 때문에 천도보다 지도 그리고 그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천도와 지도를 사실은 경시한 셈이에요. 그게 중국화의 문화적인 중국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의 중국화를 한 나라 한때가 한나라 때예요. 한나라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 경전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인도 중심의 한 문화 중심 그 나라 그 한자는 우리 한자가 아니고 한수 한자 한 문화 중심. 그래서 이 한 문화 중심. 그것이 1차는 제1차는 주나라다. 그리고 제2차는 2차 중국화 과정은 이게 한나라다. 주대 함대를 거쳐오면서 사실은 인문문화 중심으로 유교를 강화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지린자도 사실은 인간관계, 어지린자 두 사람 관계, 두 사람 사람이 사람이 둘이다 이런 얘기, 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바로 인간관계의 씨란 말이죠. 근데 그게 누구냐? 누구와 누구겠어요? 이게 바로 부자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의 효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과 똑같은 존재, 이 세상만큼 중요한 존재죠. 나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나를 있게 해준 분은 누구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게 하고 그 중요한 나를 있게 한 분이 바로 부모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는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첫 번째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그걸 무슨 몇 천이라고 그래요? 1촌 하나. 한마디 바로 가장 가까운 그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어지린자가. 이게 사랑의 씨. 어지린자는 사랑의 씨. 사랑의 씨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두 사람 간. 그 모든 인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렇다는 얘기가 바로 진리인 거죠.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니 저기
호주 사람이든 어느 지역 어떤 인종이든 간에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 거기서부터 내가 존재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소중한 것을 나만이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 첫 출발은 어지린 자다. 그런데 나의 존재가 유지할 수 있으려면 내가 존재할 수 있으려면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있어요. 왜? 인간은 사회 모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나라라고 하는 어떤 집단이 있어야 되고 그 집단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바로 말하자면 나라의 지도자를 도와서 일하는 신하. 그러니까 인군과 신하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나라가 유지되고 내가 마음 놓고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또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파괴되어가지고 내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나의 존재 근거는 부모가 첫째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군신관계가 인간관계의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신관계는 뭘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익의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리로서 맺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 다음에 의가 그러니까 부모 다음으로는 나라가 나의 존재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 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이제 뭐예요? 사실은 이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또 하나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그 도리가 바로 분별 있는 부부관계. 이 부부와 저 부부와 분별 없이 부부간에 분별이 없다면 그건 동물 세계보다 더 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인간의 도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분별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질서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온 형과 아우. 그 형과 아우는 가정의 윤리예요. 그래서 효제는 가정윤리고 그 다음에 나라와 또 이렇게 사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충신, 효제와 충신. 효제는 가정윤리에서 바탕을 둔 거고 충신은 나라와 그 군신 또는 부모, 친구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 있어서는 신용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윤리로서는 충신, 가정윤리에서는 충효. 그러니까 효제, 충신. 그러니까 유교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잊어버리기 쉽고 또는 무시하기 쉬워요. 다만 그것이 그런 문제지 아주
참된 진리예요. 거짓된 무슨 뭐 천당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극락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주 현실 사회에서 그냥 그대로 내 존재를 내가 존재하게 한 부모에 대한 보답, 태도 그게 효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존재를 유지하게 하는 내가 존재를 유지하게 생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서의 나라에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효와 충효 그걸로 요약하게 되는 거예요. 충효를 그 근본적인 글자 한 글자씩 한다면 인과 의가 되는 거예요. 인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인을 강조했고 의도 인만큼 중요하다고 한 강조를 하신 분이 바로 이제 맹자예요. 그래서 인의 정치를 강조했어요. 맹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 중에서는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고 아주 참된 거짓 없는 진리가 바로 이거 진리예요. 거기에 무슨 방편이 없어요. 재주를 부리지 않았어요. 대자대비하고 불교를 열심히 믿으면 극락 간다는 그러한 어떤 방편도 제시 안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말씀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이고 솔직한 그러한 가르침이다. 근데 이게 너무 평범하잖아요. 아주 평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힘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이상한 말하자면 기사 이적을 발휘하는 어떠한 떡을 나눠줬더니 남았더라 이러한 그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상한 것을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되면 좋다더라 하는 그런 믿음은 그렇게 잘 퍼져나가는데 이건 아주 솔직하게 인간적인 걸 가르쳤는데 이거는 그냥 있어도만 없어도 가만인 그대로처럼 오해가 되어서 유교 이제 진도는 안 나가고 또 딴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논어에 들어있는 키 포인트는 열쇠는 인이다. 그리고 이제 의도 얘기됐고 또 예도 얘기가 되고 많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출발선상에 있는 군자들에게 무엇부터 먼저 가르쳐야 돼요? 출발하려면 그 출발 스타트를 잘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인만 얘기한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생을 출발하는 인생을 갈 젊은이들에게 방향과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그것이 공자의 말하자면 유일한 생각인 걸로 생각하는데 유일한 사상이 아니에요. 출발의 사상, 공자 사상의 출발점이 인이다. 공자님이 만약에 지금 나서 말씀을 아마 내 말씀을 말하자면 잘 틀렸다 이렇게 안 하실 거라 나는 그런 자부를 합니다. 그래 진도는 진도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진도는 7편에 수리편에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중간에 방학하고 뭐 그래가지고 댁에서 많이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읽어볼 시간이 뭐 없으면은 뭐 할 수 없겠지만 뭐 조금만 저거 하시면 많이 읽으셔서 그래도 어디 가서 이 논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 식으로 얘기하면 전도가 되는 거죠. 논어를 배우셔도 몇 년을 배웠다, 뭐 1년 이상 배웠는데 논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주변에 얘기를 해서 이게 훌륭한 사상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해서 많이 이제 외우시고 읽어서 외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것이 어디고 어느 부위인가를 해서 공책에 노트에다 한번 써오시면 어떻겠느냐. 이건 처음부터 강조를 해야 될 문제인데 1년 지나고 보니까 뭐 원래는 강조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써오셔야만 오늘 배우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써보셔야 글자라도. 그러니까 낯선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낯을 미리 익혀놔야 그 사람 속도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글자와 그 문장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옹야편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야장, 옹야 이게 다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 읽어서 복습을 해야 도리인데 진도상 그럴 수는 없겠고요. 수리편부터 이제 읽고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글자를 보시면은 뭐 술자는 저술, 서술하다 하는 뜻에서 진도는 맞죠? 수리편? 수리편 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태백 하기로 했어요. 태백할 차례예요? 33페이지. 태백? 태백 하실 차례. 그러면 지금서 얘기하시면 나는 어떻게 내가 성의가 없는 거네. 태백편이군요. 네. 태백편은 제8. 그렇구나. 수리편이 상당히 또 중요해서 지금 강조를 한 셈이고요. 태백은 클태자고요. 클태자, 그 다음에 사람인 변에 흰백자. 흰 사람이면 늙었다는 얘기니까 맛백이요. 나이가 많은 사람. 맛백. 맞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래서 도에서 최고 높은 사람 할 때 도백 할 때도 뭐 200자로 쓰요. 도백. 그죠? 그리고 이제 백 다음에는 중이라고 그래요. 백중숙계. 보통 네 사람을 백중숙계. 아마 대개 사형제 뭐 이렇게 옛날에 또 사형제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마지일 백, 그 다음에 중. 그래서 이제 형제간에도 맏형을 백씨께서 잘 계시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뭐 형님, 큰형님 잘 계시냐고 이렇게 하지 백씨란 말을 안 쓰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백씨 이런 말 썼어요. 그 다음에 둘째 작은 아버지를 중씨,
그 다음에 백부죠. 작은 아버지 아래쪽을 숙부님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백모. 막내 작은 아버지를 계씨 또는 뭐 동생도 계씨라고도 하고 그래요. 계부, 막내 할아버지, 막내 참 아버지, 계부라고. 그래서 이 되게 네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백이 동쪽을 방향은 동쪽을 상징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화백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백제도. 신라에 화백제도가 있었죠. 그 백자가 이 백자를 썼어요. 그리고 고대사에서 백으로 묘사된 것이 바로 이제 이 동쪽을 얘기할 때 백으로 묘사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흰백자하고 연결돼서 백의민족 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백의민족이 밝은 색을 백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곳, 문명이 발달한 곳 또는 태양이 떠오르는 곳.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박달민족이다. 박달. 밝은 이런 달은 뭐냐면 양달 응달 할 때 밝은 벌판, 밝은 언덕. 그래서 박달이라고 하는 말은 동방의 밝은 언덕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을 박달민족이다. 박달을 중국 사람들이 음역으로 할 때 흰백자도 쓰고 그 흰박자가 중국어로는 바이라고 해요. 근데 바이를 음으로 하면 배가 돼요. 바이. 그래서 백달민족인데 이걸 음역으로 다시 하면 배달이 됐어요. 근데 저는 어원적으로 봐서 박달이 먼저였다. 우리가 배달 나라라고 하고 배달이라는 말을 쓰는데 배달은 중국 사람들이 박달을 음역을 해서 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던 거를 우리가 다시 그대로 투입을 한 말이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빛은 동방에서부터처럼 모든 문명은 동방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그건 동방의 해가 동방으로부터 비치는 동쪽을 항상 관심 가지고 그리워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가보고 싶어하고 그러한 민족들이 동방을 향해서 와서 정착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민족이 기원한 것은 아니고 바이칼 호수에서 사실은 인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인류가 시작된 여러 인종들 중에서 동방에 대한 빛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말하자면 발전한 두뇌가 발전한 그러한 민족이 동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동쪽으로 와서 그 태양이 돋아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해 오던 그러한 민족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부딪히면서 거기서 정착을 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동방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그 당시로서는 가장 호기심이 발달한
발달한 민족인 거예요. 두뇌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뇌가 발달한 용불용설의 그러한 그 발달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정착을 해서 근데 이쪽 동해안 쪽으로는 망망한 바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제 바다가 자연이 거칠고 그러니까 하나를 한 저기를 해서 발해는 그러니까 태평양 큰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바람이 파도도 약하고 안온하고 기후가 더 나으니까 거기서 정착을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정착해서 문명을 그래 머리가 좋고 또는 호기심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해서 생활하면서 문명이 다른 데보다 앞서서 발전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요하문명이고 홍산문화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3,000년이 앞선 것이죠. 그 사람들은 밝은 땅에서 사는 이제 저 중국 사람들이나 서쪽에서 볼 때는 그리워하던 쪽으로 거기서 와서 정착한 사람들 스스로가 박달이 된 것이고 또 그 사람들도 동쪽 사람들을 밝은 곳에 사는 사람들, 박달 민족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이제 중국식으로서 바이서 백색을 바이서라고 해요. 중국어로. 저도 중국어를 좀 해요, 조금. 중국 대만 유학을 했기 때문에. 장계에서 호가 중정인가요? 장계에서 호가 중정. 장계에서 호. 중정이죠. 네, 그거 근데 중정. 중정. 네, 중정은 가운데 주역에서 나왔어요. 발을정. 네, 가운데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중화 사상이고 네. 동쪽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멀요자 써서 멀요자 썼죠. 이게 요동이라는 말은 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중심에서 볼 때는 먼 곳. 요동. 그러니까 발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버하인데요, 버하이. 중국 발음으로는 발자도 이게 사실은 음역이에요. 밝은 쪽에 있는 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활발할 발자인데요. 발랄하다 할 때 발자인데 발해도 밝은 바다다 이런 얘기예요. 밝은 바다. 밝은 쪽에 있는 바다. 그 동쪽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자기들 문명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명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준 건데 뭐 그런 문명사 얘기를 하려면 뭐 몇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뭐 몇 번째 되는 말씀인데요. 그 박이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배달 여기에다가 달자를 써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민족 무슨 배라고 한다는데 이게 사무칠 달자. 이거는 음역이에요. 달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응달 양달 할 때 언덕 말하자면 언덕에 동쪽 언덕에서 이 진짜 아니에요. 신나라. 또 동쪽 언덕 위에다가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라고요? 이거 진차. 이건 이제 차는 무슨 차예요? 군대의 전차예요, 전차.
그러니까 언덕 위에 전차를 배치해 놓은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진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친다. 진짜. 진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운영하는 센터를 진영이라고 그래요. 진영.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군대에서 나온. 이 언덕이라고 하는 동쪽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진이나 이진이나 어원은 같아요. 이건 차지만 이거는 동력분자. 그러니까 그 언덕 벌판 이거를 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칠 딸자는 뜻이 아니에요. 뜻은 아무런 뜻은 그럼 뭐 배달이 사무칠다는 뜻이 배달민족.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달민족 할 때 달은 바로 밝은 언덕에 밝은 땅에 있는 나라, 밝은 땅에서 사는 민족. 그런 이런 뜻인데 그 박달을 그래서 이제 박달나무로도 나무를 또 하나의 수호신으로 하는 그러한 박달나무 단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박달나라의 인군, 밝은 곳의 인군. 그래서 단군이 되는 거예요. 또 환단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환도 이것도 뭐냐 나무 목전은 이건 동방을 상징한다. 나무가 동방을 붙어요. 그래서 이건 오행사상인지 보고 이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태양이 하늘 땅 안에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환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환하다는 말에 어원의 이 글자가 이게 환자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한 나라, 환한 곳의 나라. 그리고 나무를 여기도 나왔잖아요. 나무를 하나의 상징수로 하는 민족. 밤나무를 상징수로 했다. 주나라가. 은나라는 뭐를 했고 이게 나오잖아요. 송백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나무목에 쓰여 있는 건 되게 동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것도 나무목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해가 나무의 중천에 걸려 있는 곳. 그러면 어디예요? 나무가 중천에 걸려 있는 곳은 그쪽 방향은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곳, 그게 동자예요. 그러니까 한자 그 자체가 전부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뜻글자가. 그러니까 문명도 동방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역에서는 마다들 진괴. 진은 동방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진괴. 건곤은 부모고, 그 다음에 진괴는 장남괴예요. 소는 진손. 이게 장남, 장녀. 손괴는 장남, 장녀괴. 이런 것만 분석해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진은 동방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장남이 이 세상에 나와서 문명을 깨운 거예요. 일으킨 거예요. 그럼 한자는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환하다는 얘기는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 거니까 그 나무를 상징으로 하는 동쪽의 환한. 그러니까 환하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 안 하는 거예요. 환하다. 이게 환한 나라, 밝은 나라, 환한 나라. 그러면 겉으로만 밝은 게 아니라 마음과 머리도 밝은 거예요. 어둑하지가 않은 민족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문명이 밝을 명자도 문명이라고 하는 명자도 밝은 건 뭐가 밝다는 얘기예요. 그냥 태양이 밝게 비친다는 뜻이 아니라 문명의 명자는 머리가 밝혀졌다 이런. 밝아야 깨닫죠. 그래서 그러한 원래 우리가 민족이 중국 아이들보다 머리 좋아요. 세계적으로도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질투가 많고 남 못된 쪽으로 이게 그게 이제 좀 질투가 많은 게 나쁜 점인데 단결이 잘 안 되고 그렇죠. 머리는 세계적이에요. 우리가 민족성을 좀 그런 점을 고쳐야 돼요. 주체성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결국은 전부 뺏기고 마는 거예요. 뺏긴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뺏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중원을 지배하면서 가르쳐 줬는데 하리너 은일려 하면 소손익을 가지하며 은리너 줄이너 하래하면 은리하면 소손익을 가지하라. 그거 나와 있잖아요. 우리 배웠어요. 논어에서. 그러니까 하은주의 역대 그 예의 제도를 우리가 보면은 다 그 앞에 세대, 앞에 나라의 그 제도에서 이렇게 소손익을 좀 보태고 빼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개주자면 주나라를 이어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수 100세라도 가지의라. 100세 후에도 어떠한 문명으로 이어갈 것인가를 알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배웠는데. 네, 지금 어디에 있는가는 지금 적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저 종합해 보면 결국은 유교 문명은요. 공자께서 혈통도 은족의 혈통이라고 했듯이 문명의 최고 문명인 유교도 결국은 동이족 거예요. 동이족이 처음에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되고 우리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중국 거다. 중국 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1, 2차의 중국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뺏긴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하 출토품 고고학적인 유물에 의해서